그러면 예비고일 공수 1 시작하고요.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곱셈 공식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교재가 있으면 참 좋을 법한데 곱셈 공식 연습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116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임의의 x라는 거 자체는 자릿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6번째 유형이거든요. 곱셈 공식 활용인데 여기서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기서 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맞죠? 그랬을 때 5 플러스 4에다가 자 5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그리고 5의 4승에 플러스 4의 4승꼴이 되어 있고 얘들을 일단은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뭐다? 얘들의 형태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에서는 5라는 거와 5라는 거와 4라는 거와 4라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알겠어요? 되게 약간 수학적인 약속이면 약속인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 이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있으면 보통 이게 곱해져 있는 형태는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가 보통 관계식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와 얘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너희한테 이제 이런 형태나 조건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그 형태를 그대로 판단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에서의 규칙성과 뒤에 건 뒤에 거끼리의 규칙성 확인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밖에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지만 앞에 건 앞에 거끼리인 5, 5제곱, 5, 4승, 4, 4제곱, 4, 4승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들은 지금 현재 특정 규칙성을 나타내고 제곱 배씩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서는 a 플러스 b가 있었다면 a 마이너스 b가 있었을 때 얘들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에서는 없는 게 필요한 부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인 5-4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 5-4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얘들이 뭐다? 실제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실제 항등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A가 어떤 연산이 되었을 때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항등원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있을까요? 1이 있을 거고 맞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겠어요? 0이 있겠죠. 그래서 덧셈이든 곱셈이든 얘들이 이제 뭐다 작용하는 거에 대한 기본 기준이 되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실제 너희들이 봤을 때 2 나누기 4 곱하기 2라고 한다면 얘들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한테 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앞에 것부터 계산해요? 뒤에 것부터 계산해요? 상관없다? 답이 다를걸요? 자, 이게 뒤에 것부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얘부터 계산하면 8이지. 나누기 되면 뭐야? 4분의 1이지.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앞에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2분의 1에 1이지. 정답은 4분의 1일까요? 1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뇌를 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그냥 던져준 거예요. 뭘까요? 아닙니다. 네.
실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요거는 결합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수꼴이나 곱셈에 대해 생략되어 있는 형태는 얘들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물론 고교 과정을 풀면서는 이런 경우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얘기해 준 적은 없을 거니까. 보통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교과서 내용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생략이 돼 있는 거는 결합력이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계식이 있는데 관계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강하다가 되고, 여기서는 그래서 똑같은 게 1이 생략되어 있고 1이 곱해져 있겠지, 맞지? 그지? 그래서 얘가 항등원이라는 거 얘들조차를 뭐다 5-4로 바꿔줄 수 있다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합차해서 똑같이 뭐다 같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게 표현을 했겠지? 그지? 해서 여기서 합차하게 되면 정답 뭐다? 5의 8승 마이너스 4의 8승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해서 요렇게까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119번 문제를 있죠. 119번은 요것도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119번을 보게 된다면 얘들은 0.998의 전체 3승이야. 맞죠? 얘들을 계산하였을 때 세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얘들은 자릿수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지? 그럼 얘들은 1 플러스 뭐가 돼요? 0.00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마이너스네요, 미안해요. 되겠어요? 그럼 얘가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해서 앞에 거 세제곱에서 얘가 곱셈 공식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걸 나열한 다음에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얘들은 뭐다?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고정이 되거든요. 실제 세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릿수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곱셈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나오죠? 변형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에서 120번의 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서는 내가 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냐. 물론 곱셈 공식을 표현하고 얘기할 때 얘를 곱셈 공식 펴놓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다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비교를 하고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게 낫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뭐 외우라는 부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이 부분은요, 공수 1에서도 나오고요, 공수 2에서도 나오고요, 대수 1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얘들 역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특히나 역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역수 그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수 그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2차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심화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예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거에 대한 공식화를 시켜놓은, 한마디로 이제 곱셈 공식을 써서 풀겠지만 얘들은 A, B를 곱하게 되면 1이 된다는 원리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은 적어 놓고 나서 외워주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점. 이건 공식이고요. 실제 이 정도 공식들은 웬만한 학군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는 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쟤네들 꼭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네, 요거는 그대로 대입만 해서 적용시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거와
이번에 122번을 분석을 할 겁니다. 잠깐 에어컨 좀 킬게요. 너무 덥다. 밖에는 괜찮은데 왜 여긴 덥지? 맞지? 좀 덥죠? 우리의 열정 때문이야, 이거는. 자, 요거는 하나 써주고요. 122번 볼게요. 자, 122번. 자, 122번은 X, Y, Z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122번은 왜 풀어드릴 거냐면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122번 보게 되면 처음에 봐봐. X-Y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2 더하기 루트 7이 되고, 자, 또 Y-Z가 돼요. 얘들은 2 마이너스 루트 7이 돼요. 맞죠? 자, 요렇게 나오고 얘들 1대까지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문장 구조가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뭐 1대 뭐뭐는의 구조는 앞에 거 가정이겠지. 조건의 제한이라고요. 그 말즉슨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목적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보통 그런 거 있지. 만약에 너희들 뭔가 사고 싶어.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부모님한테 트라이를 걸겠지. 어떤 트라이를 걸어? 나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몇 점 맞으면은 뭐 좀 해주면 안 돼? 뭐겠어요? 앞에 있는 게 된다는 가정하겠지. 그지? 한마디로 얘들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 봐. 여기 앞에 있는 뭐뭐 1대 뭐뭐는의 구조는 앞에 있는 게 얘들이 조건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될 거고, 뭐뭐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의 목적이겠지. 맞지? 목적을 보고 우리는 뭐다? 미지수꼴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되고 뒤에 있는 게 미지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이 몇 개가 되겠어요? 조건은 2개가 있지만 미지수 자체 몇 개야? 조건이 2개잖아 지금.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게 X랑 Y랑 Z. 모르는 게 3개나 있지. 그치? 3개나 있어요. 맞죠? 그럼 조건과 미지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같지 않고, 실제 미지수 개수 자체가 뭐야? 조건 개수보다 많잖아요. 그럼 얘들의 X, Y, Z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없으면은 결국에 봐. 없는 경우는 뭐다? 특별한 경우가 됐겠지. 특별한 경우가 된다면 조건이 어쨌든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미지수 자체가 특수 조건이 되는 거야. 특수 조건으로 해서 미지수 자체가 조건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얘들이 미지수 개수가 몇 개인지 조건 개수가 몇 개인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서 필요한 부분이 얘라고 안내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열림만 해야지라고 해서 한 가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서는 한참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다? 조건 개수가 2개고 미지수 개수가 3개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 순간 얘는 특수 조건 아니면 풀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뒤에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형태가 나왔던 게 어떻게 돼?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yz에 마이너스 xz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쭉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되냐? 쭉 판단했을 때 얘들은 여기서 이제 형태를 바꿔서 얘들 둘의 형태를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얘들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뒤에 있는 xy, yz, xz가 결합력이 같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들은 실제 변형을 하게 되면 2분의 1로 묶이게 되면서 x-y의 제곱에 더하기 y-z의 제곱에, 이것도 곱셈 공식의 일부거든요. 요꼴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곱셈 공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비교를 충분히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얘들의 형태에서 목적에 대한 조건 두 개를 보고 특수 형태로 바꿔줘야겠다고 한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XY에 대해서 대입할 거고 YZ에서 대입할 거라고요. 아니 마지막에 남는 X-Z는 어떻게 할 거야? 얘들 둘을 이용하겠지. 이용해서 어차피 연립에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가 더하게 되면 X-Z가 4가 나오게 되면서 이 친구가 4가 쏙 들어가게 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여기서는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겠죠? 조건 개수와 미지수 개수가 다르다면 마지막 미지수가 어떠다? 조건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내신 시험 봤을 때 너희들이 막판에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봐주세요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마다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겠죠? 되겠습니까? 네. 해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 123번 문제 보겠습니다. 123번 문제는 일단 첫 줄에서 어떤 걸 언급했죠? 다항식이에요. 자, 다항식 언급했으니까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개수의 크기나 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개수와 차수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된다? x 3승의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3인데,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은 개수와 차수가 고정적이다. 한마디로 얘들 성질 자체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먼저 구조를 던져주면 얘들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형식과의 관계성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문제들은 풀면 풀수록 비교를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입시 수학 공부를 할 거면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에 있는 문제와 뒤에 있는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입시 수학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학습을 하셔야지만 점수 때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겠죠? 그랬을 때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나왔어요. 다항식 A로 나왔을 때 A란 다항식이 나눠졌을 때 그럼 나머지 정리식을 써야겠죠, 일단? 다항식 나눗셈이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요거 봐봐. 얘가 다항식이니까 얘가 요렇게 같아지는 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의 형태를 써줘야 된다고 먼저. 알겠어요? 써줘서 곱하기 몫이라는 게 x-2가 있고요. 맞죠? 나누었을 때 더하기 2x-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 여기서 얘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제고 얘가 2x-1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풀어라고 했을 때 몫이 x-2니까 x-2로 나누어도 되겠네? 자, 이 문제를 봐봐. 너희들이 혼동 올 만한 포인트를 잡아준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식을 먼저 짜고 생각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a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겠지. 그럼 너희들이 역추로 난단 말이야, 혼자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 안 되죠. 왜? 얘들은 지금 현재 x-2로 나누는 순간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몇 차식입니까? 상수항식이야. 맞지? 상수항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정확히 푸는 방법은 사실상 그거예요.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같아지는 식을 확인해 줬고, 맞지? 그러면 얘를 이항을 시켜서 정석풀이 1, 이항을 시킨 다음에 x 3승의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4는 a에 x-2까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x-를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하자? 나눠주기만 하면은 얘를 x-2로 나눠서 x제곱을 곱한 다음에 x 3승의 마이너스 2x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닐까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도 조립제법까지는 해봤잖아, 다. 자, 뭐겠어? 이렇게 나왔어요. 2로 조립제법 했을 땐 못 구해야 되겠죠? 또, 자, 이 식 자체를 이용하면 안 됨?
얘를 이항했겠지.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 A라는 게 자, 좌측식과 우측식의 차수와 개수를 관찰한다고 한다면 얘는 개수가 몇이야? X죠. 최고차 한계수 몇이겠어요? X제곱 돼야지 X3승 나오겠죠. 그럼 맨 처음에 있던 X제곱이라는 거 고정된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뒤에 있는 상수항 몇으로 고정이야? 4로 고정이야. 맞죠? 그럼 여기 있던 상수항과 마이너스 2 곱했을 때도 플러스 4가 돼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2가 고정이야.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뭐다? AX만 구하면 되겠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X제곱계수 와야지. 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AX제곱이다. 두 개 계산했더니 플러스 1이다가 된 거지. 안 돼. 따라서 A가 얼마다? 3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식 떠나서 그냥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일치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어갔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푼 풀이는 틀린 풀이에요? 아니겠죠? 자,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결국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큰 덩어리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연계가 있다는 거에 기준 잡게 된다면 내가 언급했던 풀이만 벌써 3개가 넘죠. 그죠? 3개뿐이겠어요? 더 있겠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거의 시초는 어떤 거다. 다항식에서부터 나온 거야. 다항식이니까 내가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야. 얘네 성질을 다루겠다는 얘기거든. 각 항에. 그러니까 그 성질 자체를 고정을 시켜놨다는 얘기고 그 성질 자체가 좌변식과 우변식으로 뻗어져 나가는 과정들. 과정에 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항상 일치하는 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경우에서 그때의 식에서 가장 기본 1순위가 뭐다?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어떻다? 완전 동일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요렇게밖에 안 돼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라고. 이제 유형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너희들이 공수 1을 배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고등수학에 대한 기본 단어들을 먼저 배우는 거야. 도구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그 모든 기계들은 사용 설명서가 있겠지. 근데 고등수학의 사용 설명서가 공통수학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수학 2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하지만 문제 구조는 항상 일치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겠나요, 이거? 되겠어요? 네. 해서 이번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126번. 126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 126번 어떻게 할 거냐? 자, 다항식 A를 봐. 똑같아요. 다항식 A라는 다항식을 줬어요. A를 안 줬지. 그럼 A를 구하는 식이 나올 수 있겠네. 처음에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5X 마이너스 2고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뭐다? 5X 마이너스 2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다항식 자체를 고정해놨죠. 그럼 너희한테 이걸 전개하라는 얘기겠네? 뒤에 것까지 읽어봐야지.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다항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를 봐달라는 얘기지. 그지? 되겠어요? 못과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방법 뭐겠어요? 위에 거 다항식 A가 주어졌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할 거야? 전개를 하겠지. 그지? 전개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겠죠. 그럼 나올 거 아니야, 못과 나머지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우리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야. 얘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고 얘도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너희들이었잖아. 어차피 항등식임을 고려를 잘만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얘와 얘식도 결국에 항등식이라는 얘기거든. 맞죠? 그럼 여기서에 있던 2차의 형태를 x제곱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4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저걸로 맞춰줄 거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들 눈에 거슬리는 얘 있지. 얘와 얘 덩어리를 여기서 각각 곱해 준다고 한다면 얘들은 5x-2가 곱해질 것이며, 맞죠?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곱해져서 나오면서 플러스 20x-8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된다. 이 말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도현이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렇거든.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보존이 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럼 얘들에서는 이렇게 과정으로 묶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과정으로도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일단 그럼 얘를 둘이의 식이 뭐다? 완전 동일한 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동일한 식이란 전제 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차수 자체가 몇 차예요? 2차예요. 밑에 거 몇 차예요? 2차예요. 2차에서 2차로 나눴어. 맞지? 그럼 같은 2차인데 거기다가 최고차 한계수가 똑같고요. 상수항만 달라요. 그럼 얘를 위에 걸 전개시켜서 하는 방법도 취해되겠지만 저였다면은 위에 있는 식을 요걸로 바꿔서 얘로 묶어내서 바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걸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 뭐냐면 결국에 얘들에서 나눈 목과 나머지겠지. 얘들을 표현하게 되면 얘들로 어떻게 돼 있어요? 묶인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같은 말이 나눈, 묶인 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나눈, 묶인 같은 말이라고요. 나눴다는 얘기 걔로 묶여있다는 식이겠지. 식이.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그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얘로 묶어낸 식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된 거야. 그럼 나는 편하게 보는 거야. 묶으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얘를 바꿨어. 나눴어. 나왔잖아. 원래 있던 거잖아 이거는. 계산해. 얘 2차로 나왔는데 1차 나왔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뭐다? 바로 그냥 얘가 나머지고 얘가 뭐다? 몫이겠네. 끝났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어요? 캐칭할 수 있는 요소는 나누는 묶인과 같고 결국에 얘들은 뭐다?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는 화려하게 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결국에 우리는 앞에서 배우는 모든 단원들은 어떤 거다? 항등식이 기본으로 잡혀 있어야 돼.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일치하다는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대게 된다면은 정말 새로운 방법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뭔데? 수학을 생각하면서 푼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야.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말을 해주면요. 저는 지금도 그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예비고일 상담이 이번 주만 저한테 6건이 있었어요. 저쪽은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6건이 있었어요. 그 6건이 있었으면 걔네들은 보통 오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어디까지 선행을 했을까요? 걔들은? 보통 고쟁이 심화까지는 선행을 다 했대요. 근데 모르겠대요. 왜일까요? 진도 나간 건 의미가 없어서요.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어제 상담에서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 앞에서 그 전 학원에 대해서 격분을 했거든요. 뭐 그런 데를 보내냐고. 그러니까 이게 초중등 학원들의 문제점 중 하나예요. 뭐냐면 초중등 학원들에서는 보통 문제들에 대한 유형이나 유형 파악들을 기본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진짜 그래. 얘는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그렇네. 이게 다잖아. 근데 왜가 없잖아. 사실 중등 수학도 다 왜가 붙거든요. 왜가 안 붙어 있는 수학은요. 흥미를 잃게 만드는 수학밖에 안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나마 하니까 7, 80이라도 90이라도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90점대도 40점이 나오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딱 쳤어요, 시험을. 여러분들 만약에 문일을 갔다. 문일여고를 가서 시험을 쳤어요. 중간고사에서 78점을 받았네요. 그럼 너희는 기뻐야 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이건 질문이야, 질문. 기쁠 거야, 슬플 거야? 78점을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문일여고든 1학년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2학년 애들 보면은 4% 커트라인이 71점인가? 70점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2등급 커트라인은 60점대 초중반이 나와요. 그럼 1등급 커트라인이 60점대 초중반이라는 얘기가 돼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A등급이라고 하죠. A등급이 보통 고등학교 때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보통 A등급이 30%가량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2등급은 4등급의 커트라인인데 4등급 커트라인이 50점대 초반에서 40점대 후반이 돼요. 그러면은 너희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지금의 같은 90점, 100점들은 80, 90, 100점들 전부 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1, 2, 3등급 중에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5등급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고등 수학에 대한 위치들, 관계식들, 내가 잊었던 것들 다 살펴보고 그 추천 하나 해주면은 지금 시기가 딱 좋은 시기예요. 중등 도형 청정리라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뭐 아무 교재나 괜찮아요. 지금 시기에 중등 도형 청정리 교재를 하나 사서 도형적인 측면들의 점검들을 다시 시작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죠? 이건 추천이에요. 저는 제가 말했던 이 부분으로 저는 한 학교의 전교 1등을 만들어냈어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요소들만 잘하면 돼요. 과도하게 선행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겨울방학 때 공수 1, 공수 2까지만 잘해도 돼요. 공수 2는 라이트하게, 공수 1은 심화 과정으로. 딱 여기까지만 목표로 잡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과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저는 진짜 솔직한 편이거든요. 제가 여름 때 공수 2랑 미적 1을 깔았어요. 고1 기준으로. 제 반 애들한테는 뭘 들으라고 했을까요? 얘만 들으라고 했어요. 미적 1은 왜 깔아놨을까요? 그냥 깔아놨습니다. 시간이 비길래. 그냥 깔아놓은 거니까 얘만 들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굳이 깐다면 얘가 좋다고 해서 그냥 얘를 넣었고, 그래서 공수 2가 30명이었거든요. 근데 미적 1이 3명이었어요. 듣지 말라고 해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알겠어요?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나는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 선행 나가봤지만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죠. 틀린 말이 아니죠. 맞죠? 이게 되게 그런 거야. 틀린 말이 아니지만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야, 혼자서는. 왜? 어쨌든 풀이식이나 교재에서는 알려주는 게 없거든. 근데 수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얘들 문장 구조는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특징들은 다 튀어나와 있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알겠죠? 네. 재밌죠, 뭔가 수학. 재미없나? 싫어? 재밌지 않다고? 이렇게 재밌는데. 정말 속상다.
얼마나 재밌는데. 저는 근데 진짜 생각이 드는 게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재밌게 될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센, 라이트 센 이쪽 부분을 넘어갈 거예요. 해서 3교시 부분 볼 거야. 53페이지. 그럼 그 전까지는 뭘까요? 네.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에 2시부터 7시까지는 클리닉 시간이에요. 알겠죠? 토요일 2시부터 7시. 그때 오시면은 제 수학 조교쌤이 있어요.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거든요. 알겠죠? 이제 수학 조교쌤한테 잔뜩 물어보면은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이 보통 가외를 구하더라도 그 정도 선생님을 구할 정도인 분이니까 그분은 연대 본캠 다니시는데 정시 파이터세요. 정시 파이터. 이제 그리고 실제로는 따로 가외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외를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교쌤들도 진짜 아무나 데리고 쓰진 않아요, 저는. 제 조교의 자격은 수능 수학 100분이 99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알려주지. 자, 여기서 그러면 53페이지 펴셔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다 같이 한번 또 접근을 시작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241번. 자, 241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EX제곱에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쪽에서 이번에 하늘고 특강 하거든. 내일부터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든.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저번 달부터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도 방학 때부터 저한테 하늘고 수업에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열어놨지. 열어놨는데 이번에는 열 몇 명이 모인 거야. 한 학년에 열 몇 명이 딱 모였는데 이제 모이고 나니까 어머님들이 마감을 해달래 자꾸. 그래서 자꾸 마감해달라고 막. 걔네들은 학원비 진짜 비싸게 고액가에 받는 거 알아요? 걔네들이 학원을 안 다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고액가를 때려요. 고액가인데 진짜 금액이 말도 안 돼요. 늘 상상하는 거 이상이야. 자, 이틀 봐주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0이요? 500이면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에 500이면 한 달에 이틀 일하고 500을 준다 라고 한다면 저도 합니다. 내가 듣기로 거의 100만 원 돈 내가면서 가외를 듣는다고 들었어요. 대박이지. 근데 이제 저쪽 학원이 여기보다 학원비도 훨씬 비싸거든요. 저쪽 학원에서는 저한테 이제 이틀 동안 6시간 수업 받는데 18만 원인가 내거든요. 18만 원 정도 내네. 6시간 수업 받는데 한 사람당 18만 원씩 내는 거야. 그것도 비싸지 사실. 6시간에 18만 원이면 다 들어요. 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목표는 하늘고 올해 딱까지 하면서 내년부터는 하늘고 반만해서 40명 만들기 해봐야지. 왜냐면 이게 저번에 하늘고에서 제가 샤라웃 한번 받았거든요. 학부모들 단톡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와요 지금. 자, 봐. 얘들 이렇게 나왔어요.
다항식 나왔고 A, B에 대해서라고 했지. 그럼 마지막 발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3A에 플러스 4B니까 얘를 계산해달래. 그럼 우리가 발문 구조 잡았을 때 어떻게 한다? A와 라지 B가 뭐다?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겠지. 뒤에 있는 X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해야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빼게 되면은 3B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Y에 플러스 6Y 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3으로 약분되겠네? 맞죠? 따라서 B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2Y 제곱이 된다. 해서 맞아? 대입하게 되면 A 값 나오겠지? 끝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사실 이게 뒤에 있는 문제가 3교시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끊었거든요. 단계별로 끊어서 여기 있는 문제가 실제 너희들이 학교 내신에 나오면은 충분히 봐야 될 것 중에서 상위급 티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들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끝나고요. 242번으로 갈게요. 자, 똑같죠? 다항식 나왔어요.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맞지? 얘들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볼 건데, 그럼 개수와 차수를 봐야죠. 개수와 차수를 볼 건데, 이 문제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를 쭉 나열돼 있으면서 앞에 있는 형태는 고정되어 있네. 우리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가 확인했더니,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K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등장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K 값을 찾아달라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뒤에 뭔 얘기를 했냐면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자 차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맞죠? 차수가 1차로 고정. 그때 개수가 8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차수 기준으로 먼저 1차 되는 것부터 살펴봐야겠네. 1차 곱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1차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kx에다가 마이너스 8x를 했더니 얘가 8x가 된 거니까 따라서 k는 몇이다? 16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16이라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원했던 게 뭐야? x제곱의 개수야. 똑같이 뭐다? 차수가 2차인 거부터 확인해서 뭐다? 2차와 상수. 맞죠? 1차와 1차. 상수함과 2차. 쭉 나열해서 16이니까 계산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되겠어요? 그럼 뭐다? 문제 끝. 돼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243번 문항. 자, 243번 문항 보면은 2-1에 2의 9승에서 더하기 2의 8승에 쭉 더해져서 어디까지? 1까지 더해지는 전개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전개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얘들은 이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복습을 하셔야죠. 맞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돼요. 이거 기억나나요?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사라지면서 자, 요거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이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이 문제에 내가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문제를 바뀌었죠? 하지만 얘들은 뭐다? 2의 10승 마이너스 1이고 자, 2의 10승은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1024예요. 그럼 뭐다? 얘들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23이 되겠죠? 되겠어요? 왜냐면 2 빼기 1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렇게 쓰고 앞에 거 뭐 지기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돼야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244번.
244. 이번에 왜곡을 해서 안 넣기로 했어? 안 넣으려고요? 외고 내면은 내가 외고 시험지 한번 풀어보라고 주려고 했지. 응? 외고가 그거잖아. 외고 수학으로 대학 가는 데잖아. 자, 다항식이 나왔어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그리고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8이에요. 다항식이가 등호가 없는 식이야. 얘들에서 봐. 다 고정을 시키니까 고정된 걸 이용해서 가야겠지. 전개한 식이 얘래. 그러니까 전개를 했다는 얘기니까 얘들은 같다.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럼 무슨 식이 돼? 항등식이 되겠지. 항등식을 봤어요. 좌변식과 우변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얘가 x 4승에 더하기 15x 3승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64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게 얘들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4차를 다 전개할 수 없잖아요. 그 특이점이 생긴 거는 얘들은 1차들의 곱으로서 인수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럼 1차들의 곱에 대한 곱셈 공식에서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에 x에 플러스 ab라는 게 얘들이 인수분해했다면은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의 꼴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보게 된다면 상수들의 합이 어떻게 돼? 누구의 개수야? x의 개수가 되고 곱이 어떻게 돼? 상수항의 위치를 하고 있겠지. 합과 곱을 비교하면서 얘들 덩어리를 우리는 더 쉽게 나누기 위해서 2차 곱하기 2차로서 나눠보자가 되고 2차 곱하기 2차로서 나눠보려고 봤더니 얘를 상수항의 합이 그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상수항의 이제 합이 일정한 부분을 불러냈는데 그 상수항의 합은 6이지. 얘는요 9죠. 안 되네. 어떻게 엮든 간에 상수항의 합으로도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상수항의 곱을 봐야지. 2, 4, 1, 8.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간단 얘기가 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얘들을 x제곱에 플러스 8에다가 더하기 6x 덩어리를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바꿀게요. 여기서는 따라가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8에 플러스 9x가 되면서 여기에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었지. 그지? 해서 얘를 덩어리를 x제곱 플러스 8이란 덩어리의 전체 제곱에 맞죠? 플러스 얘를 둘이 곱하는 거가 15x에다가 x제곱 플러스 8 하나와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54x제곱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 전개를 시켜버리면 된다고. 덩어리 째로 봤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나가서 보통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치환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라지 a라고 해서 a 플러스 6x, a 플러스 9x인데 연습 때는 저는 얘기하자면 최대한 요런 형태들 있지. 최대한 요런 형태를 그대로 덩어리 취급을 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치환이라는 거 보게 돼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되면 저게 덩어리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은 일반적인 풀이죠. 맞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짱구를 조금만 더 굴려볼게요. 자, 여기 있던 식과 여기 있던 식이 어떤 식이야? 완전히 동일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총 몇 개예요? 2개 궁금하죠? 맞죠? 2개 궁금한 거 아니야? 맞지? 자, 봐. 1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백날 저렇게 묶어내고 전개해서 뭐 어쩔 건데.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은데. x에 어떤 숫자 집어넣어도 이제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립하면 안 돼? x에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식 2개 나왔잖아? 그지? 연립하면 안 돼? 이해되겠어요? 끝난 거 아니야? 더 할 거 있어요? 자,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는 유형들마다의 얘기를 열심히 물론 유형들도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얘들은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같은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그 과정이라는 인식이 잡히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래서 뭐다 이제 그 고1들이나 고2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수학은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아는 만큼 보여요. 학교에서 수학 막 날고 긴다고 하는 애들 보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아는 정도가 많은 것 뿐이에요. 걔들이 수학적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요. 경험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수학에서 천재적인 친구, 천부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은 솔직히 보자마자 티가 나요. 진짜예요, 그거는. 예전에 그런 애들이 가는 데가 과학고였고요. 요즘에는 뭐 일반고에 한두 명씩 튀어나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그것만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100점 맞을 확률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확장시켜서 100점 맞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걔네들 몇 명 없으니까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들은 100점 맞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를 가면 난감하겠지만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안 갈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진 대로 그대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되게 돼서 우리는 내신 100, 수능 100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진짜 티 나요. 내가 한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않나? 없어요? 과학고 애들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과거 애들 전문적으로 이제 입학시키고 가르치는 강사였거든요. 걔네들 보잖아.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너희들은 걱정해. 너희들은 의사소통이 충분히 잘 되는 친구들이야. 그가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수업을 연달아서 있어서 여기에 삼각김밥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내게 이거는 누구 거야? 먹을 생각하라 했어? 너가 약간 배가 출출해. 근데 여기 삼각김밥 올려져 있어. 맛있겠다가 끝이겠지. 그치? 근데 걔네들을 먹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화장실 갔다 딱 들어갔는데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삼각김밥을 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이거 어디서 났어? 하니까 여기 있던데요. 그 내 거 아닐까? 라고 하니까 허허허 그렇군요.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를 못해. 그런 아동을 보고 우리는 교육학에서 특수아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특수아동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모질한 친구라고 생각하잖아. 너무 뛰어난 애들도 특수아동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잘못했지 않는지를 구분을 잘 못 지어요. 이거 왜 잘못했지? 만약에 이제 막 수업 시간에 방해라고 소리 질렀어. 얘들아 이거 알겠지? 하면서 근데 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면서 막 이제 근데 그거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수업 시간에 방해를 했어. 그래서 애들이 다 불만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조용 좀 하자. 너무 피해가 간다. 이게 왜 피해줘? 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그러고 싶진 않지? 그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고 저는 이제 특별한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에는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하시더라도 그런 경우에서는 걔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지를 잘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너희는 그나마 다행이야. 여고들 얼마나 치열한데. 요거에서 이제 아무런 거 없을 것 같죠? 서로 무리지어가지고 이제 그 걔네들끼리 막 이제 누구 막 욕하고 막 하고 이제 거기다가 한 애는 자퇴를 했어요. 걔가 모의고사 100에 이제 내신 100이었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두면서 자퇴했더라고요, 학교를.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내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근데 왜냐면 걔가 이제 맨날 내 앞에서 막 이제 얘기하고 의지하고 했는데 맨날 점수 이제 뭐 모의고사 100점, 내신 100점을 꾸준하게 맞았던 애거든. 그러니까 압도적 1등이었어. 근데 걔가 학교 생활이 그랬던 거야. 여고다 보니까 질투가 엄청 많이 해, 애들이 잘하면. 걔가 모의고사 치고 나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은 모의고사 시험지가 없어져 있어. 훔쳐간 거야. 다른 애들이. 필기노트도 훔쳐가고. 그래서 걔는 필기노트를 훔쳐가라고 낙서한 그 대충 쓴 필기노트 하나랑 자기가 볼 거 이제 정리한 필기노트 하나를 따로 들고 다닐 정도였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지. 남자애들은 좀 그게 덜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하하 이러고 다니지. 자 봐요. 이제 245번 볼게요. 자 245번은 99의 제곱에 101의 제곱이야. 자 99의 제곱에 101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뭐겠어?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겠지. 그래서 이제 자릿수에 대한 개념으로 펼쳐지면은 요렇게 보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서 쭉 풀겠지? 곱셈 공식으로 인해서.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다? 자릿수란 개념에서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읽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밑에 문제로 갈게요. 246번. 얘는 어려울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주어진 조건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고 실제로 얘가 뭐다? x제곱과 1이 있으면 얘들이 개수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 경우를 주어지고 나서 얘를 이용했을 때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 하지만 뭐다? 내가 원하는 거는 x 3승의 플러스 x 3승분의 1의 값을 원했어요. 맞죠? 내가 그러면 뭐 혼자만 알면 된다? x 더하기 x분의 1만 알면 된다라고 기준 잡겠지. 그래서 아까 그 공식에 대해서 표현하게 된 거고 그럼 얘가 x에서 x분의 1로 하기서 바꾸면 양변에 뭘 나눌 거야? x를 나눠야겠다고 판단 들고 이항하게 되면 몇이야? 얘가 4라고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했어? t에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16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정답 끝난다고요.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론적인 거에서 아는 만큼 문제들은 풀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의도 자체는 마지막에 얘들에서 미지수 자체가 특수 조건에 의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나 사실 근의 공식 써도 되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건 없잖아. 근데 근의 공식을 이게 그런 거거든요. 수학 문제는요. 왜 수학이 고등학교 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까? 풀이법은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 밀고 갔을 때 풀긴 풀려요. 하지만 얘들 의도를 제대로 못 보고 푼다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넘어간다면 충분히 성적은 뭐다?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247번 문항을 볼게요. 자, 247번 문항 시작할게요. 자, 247번 문항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7이 나왔고요.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어떻게 나왔다? 45가 나왔어요. 1대가 나왔죠. 자,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 3개. 조건 몇 개? 2개. 그마다 개수 다르죠? 마지막 미지수 자체가 특수 케이스가 돼야 돼. 얘들 1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b의 제곱에 자 b-c의 제곱에 맞죠? 을 물어봤어요. 맞죠? 그러면 얘들은 뭐다?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들의 형태를 만들어주거나 얘들 형태를 변형해서 얘들의 형태를 찾아줘야겠지. 그럼 미지수를 전개를 해봐야 되고요. 전개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앞에 2분의 1 붙여져 있는 그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대한 경우를 알아야 된다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들의 곱셈 공식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 bc, ca 꼴이고 얘들은 49다 이렇게 나온다고.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다? 45니까 이항하게 되면 2가 나온다고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되겠지. 그지? 빼기만 하면 뭐다? 43이 나오겠지. 자, 43을 한 거는 뭐다? 얘가 2분의 1 한 거니까 얘는 몇이겠어? 43 곱하기 2 한 거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다? 86이 정답이 돼버린다고. 되겠어요? 특수 케이스 고려하고 특수 케이스대로 문제를 풀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248번 문제 볼게요. 자, 248번은 내가 잠깐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2가지 정도의 풀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가지 풀이는 적으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248번은 아마 당시 나눗셈을 먼저 해봤죠? 그래서 저는 248번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총 3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내가 어떤 생각에서 이제 비롯되는지 잘 봐. 첫 줄에 다항식 나왔고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3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를 뭘로 나누었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x가 잡히고 나머지가 뭐다? rx이다 라고 표현했지. 그죠? 됐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눴으니까 우리가 딱 보여지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3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뭘로 나오자? 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맞지? 그때 목과 어떤 거?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다. 맞죠? 자, 두 번째 방법.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떤 식이야? 항등식이지. 그럼 봐봐. 항등식이면 내가 꿀팁 좀 줄게요. 얘는 몇 차예요? 2차로 나눴어요. 얘는 몇 차예요? 1차가 돼요. 맞죠? 그러면 1차 RX랑 관계없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QX 아닐까요? QX에서 어디야? 좌측에서 어디까지겠어요? 1차 이상인 3x 3승의 플러스 4x 제곱은 여기식 전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예식 자체는 요거는 일단은 최고차 함계수가 3이니까 3x라는 거 알겠어요? 그지? 상수함계수를 몰라요. 플러스 a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2차 계수는 고정이라며 확인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얘들은 3x 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이 4x 제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a가 1이 나왔어요. 깔끔하지? 더 이상 볼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럼 a가 1 나와서 여기서 1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돼? 전개시키면 rx 자동 나오죠? 되겠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살짝 발상적이긴 해요. 저는 앞에 있던 얘들 있지. 요거는 사실 얘가 q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rx부터 구한다 이 말이거든. 얘를 구하고 나서 얘는 0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개수가 0이 되니까 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이렇게 성립할 수도 있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얘들을 식을 양변에 플러스 2를 해볼게. 되겠죠? 양변에 x 마이너스 1 곱할 수 있겠죠? 그럼 뭐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3승은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x 3승 되는 2x 마이너스 1로 집어넣으면 요거는 차수 내리기거든요. 이게 차수 내리는 방식인데 여기까지 등장했잖아. 여기까지 등장하면은 3승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게 되면 4x 제곱에 맞죠?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플러스 6x가 플러스 5x에 맞죠?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남겠네? 되겠어요? 그럼 다시 또 한번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요식에 통해서 x제곱은 1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대입하라고요. 알겠어요? 대입을 해버리잖아? 그럼 뭐겠어? 얘는 마이너스 4x니까 x에다가 맞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얘가 나머지일 겁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나눈다. 봐. 이게 그래서 2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 더 확장했죠? 나눈, 묶인, 개값에 관계없이 는 0. 그럼 얘를 썼을 때 유리한 점은 어디겠어요? 나머지를 물어봤을 때겠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실제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한 게 나머지 정리였다고요. 알겠어요? 해서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2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올해는 뭔가 수능 같지 않다. 작년에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그거지. 난 이제 여러 학년을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덜한 것 같아. 예전에 막 어떡하지? 잘 쳐야 되는데 막 걱정되고 그러는데. 자, 250번. 자, 이 문제는 3제곱 플러스 1, 예, 3, 4승 플러스 1, 얘는 3, 8승 플러스 1이 돼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나타나면 얘를 계산하라. 노. 얘가 뭐다? 뭐가 없어 보여? 3제곱 마이너스 1이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앞에 곱하기 1이 있었으니까 1 자체를 한쪽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면 얘는 몇이에요? 8이지? 8 곱하기 8분의 1로 바꿔주면 되는 거 돼, 안 돼? 그럼 얘가 합차 들어가고 또 합차 들어가고 합차 들어가고 합차 들어가겠지? 해서 얘들은 8분의 3의 16승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돼, 안 돼? 되겠어요? 그럼 끝났죠?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네, 요렇게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제 251번. 자, 251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이다? 6이고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은 몇이다? 12였다. 해서 얘들은 x 플러스 y에 y 플러스 z에 더하기 y 플러스 z에 z 플러스 x에 더하기 z 플러스 x에 x 플러스 y다. 잘 되겠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들 잘 봐. 이걸 전부 다 전개시켜서 들어가도 되겠지. 그지?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식을 간편하게 만들고 싶잖아. 미지수 어차피 얘가 특수 케이스니까 얘가 특수 케이스로 바꿔줘야겠지. 얘가 또 다른 조건이 됐다고. 그럼 나는 차라리 요걸 요렇게 바꿔보면 낫지 않냐 이거야. x 플러스 y는 6-z라고 한다면 얘는 6-z가 되고 얘는 6-x가 되고 얘는 6-x가 되고 얘는 6-y가 되고 얘는 6-y가 되고 얘는 6-z가 된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자, 곱이 될 거고 더하기에 곱이 될 거고 더하기에 곱이 될 거. 이 말 아니에요? 되겠어요? 얘를 뭐다? 싹 다 전개하면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해지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야. 식이라는 건 식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바라보는 게 얘들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돼요, 안 돼요? 자, 이번에 253번 문제 볼게요. 자, 도형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 뭔가 어렵게 생겼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봐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생활 예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은 식이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도형에 대한 문제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글씨가 일단 길면 싫어요, 애들이. 어렵다고 인지를 한다고. 하지만 식자 쓸 때 누구보다도 쉬운 게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도 보게 되면 직육면체 건널비라고 얘기했고 뭐 등등 나오잖아. 253번 문제 봐봐. 자, 직육면체 건널비가 A, B, C가 있어요. 맞죠? 얘는 몇 개면?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밑면 2개, 옆면 2개, 앞면 2개지. 그지? 짜면은 2배의 AB, BC, CA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얘들이 몇이다? 22고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8이다. 어떤 거? 얘들. 피타고라스 가각수라는 얘기지. 쓰게 되면은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지. 맞죠?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맞죠? 되겠어요? 제곱해서 다 더하면은 몇이다? 28인데 너희한테 목적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던 게 어떤 거야?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합이야. 맞지? 자, 그럼 뭐다? 4개씩 있네. 이거 얘기하는 거지. 되겠어요?
옆에 변 4개, 옆변 4개, 맞죠? 4개씩 해서 얘들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뭐다? 곱셈 공식 이용하라는 게 끝이죠. 식을 막상 짜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실생활 예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식짜기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255번으로 갈게요. 자, 255번. 자, 이 문제 봤을 때 어떻게 읽어요? 봐. 아까랑 이게 문제가 똑같다고 느껴져야 돼요, 지금. 뭐라고 제시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일 때 누구의 값이야? 플러스 2x 3승의 마이너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8x의 마이너스 5의 값은 자, 는 0이야. 는 0인데 얘들의 값이래. 는 0 나눈 묶인 똑같다 그랬지. 그럼 뭐다? 얘를 얘로 나눈 뭘 구하라? 나머지 구하라. 이 얘기 아니야? 그지? 나머지를 구하면 나머지는 x가 나오겠지. 그때 마지막으로 뭐다? 근의 값이라고 한다면 x 값을 뭐다? 요걸 토대로 하나 얹은 거지. 어떤 거를? 루트 뭘 얹었을까요? 판별식 근의 공식 써가지고 요걸로 바꿔줬지? 해서 뭐다? 마지막에 값을 수치를 대입하면은 깔끔하게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 물론 이렇게 나왔을 때 상수항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같은 문제라고 좀 느껴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앞에 있던 문제 있지? 그 나눔 묶인. 이게 봐봐. 255번 위에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누구랑 같은 문제냐? 248번과 같이 묶었을 때 보면 좋다. 아까 내가 풀이 3개를 적었잖아. 맞지? 그 풀이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고 결국에 255번과 248번은 같은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리를 잡는 데는 특정하게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지금 도현이 그 기억나? 그 전체를 정리했던 거 영상 방식 거기에서 했던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는 묶인 나눈 0이다. 그것도 영상 올려줄게 한 번 더. 그게 20분짜리였나? 30분짜리였나? 제가 파트별로 정리된 게 꽤 있거든요. 정리된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고리 잡아주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56번을 볼게요. 요즘 최근 들어 요즘에 듣고 있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저한테 최근 들어서 애들이 더 사이비 같대요. 막 얘기를 해줘 애들한테 알려주고 해주면은 이제 진짜 막 재수생들도 내가 성평이 그랬어. 처음 몇 번은 진짜 사이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내용 자체가 사실 애들한테는 거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 그거였지. 사자 느낌 난다. 근데 이게 딱 보여지기 시작하고 반복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절대적인 신뢰도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수학답게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시 수학을 입시 수학 관점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공부는. 그래서
사실 그 중학교 수학도 도현이는 그때 시험 기간에 잠깐 보여줬잖아. 중등 수학도 도형도 어떻게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런 측면적인 부분에서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실제 뭐 보조선 나타내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충분히 해놔야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뭐 절대 이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주위에서 누구는 지금 미적분 2 한다더라. 누구는 뭐 기하까지 봤다더라. 누구는 확통 봤다더라. 누군 미적 1까지 다 봤다더라. 누군 지금 대수 나가더라. 그런 거는 진짜 귀에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여기도 꽤 많지 않나? 아닌가? 친구들 전부 다 막 대수 나갔다. 미적 1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생각외로 그런 애들 꽤 있어요. 진짜 상위권들이라고 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걔네들 1등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부하냐가 더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나갈 수 있는 친구들, 나가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나가면 돼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나가도 되는 친구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중3이었는데 중3 3월 달에 저한테 왔어요. 걔 11월 때까지 어디까지 끝냈을까요? 선행을 처음 했어요. 중3 3월에. 11월까지 어디까지 끝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기하와 벡터까지 끝냈어요. 끝까지 다 했어요. 수능, 그 11월 달에 수능을 봤죠. 수능 문제, 그 당시, 그 해에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한 개 틀렸었어요, 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걔는 뭐 때문에 내가 선행을 나가줬게? 선행 나갈 친구 몇 명 없었어요, 그때도. 걔 한두 명 안 찍어서 했던 것 같은데? 11월 달까지. 왜냐면 수준 안 맞으니까, 애들이야. 근데 걔가 잘했던 게 뭔 줄 알아요? 걔가 중등 심화 과정이 진짜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등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되면은 중3이었는데 시험 기간 되면은 자기 혼자 공부를 시작해요. 어떤 걸 했는 줄 알아? 강남 3구 기출을 지가 뽑아요. 그래서 3구 이제 시험을 풀면서 그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 틀려. 아, 왜 틀렸지? 아, 맞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 이걸 자기 혼자 연구해요. 습관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선행은 나갈 타이밍에만 나가주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일단 자세 학습하는 방법부터 연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행 나간 친구 중에서 99%는 잘못된 선행을 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행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선행을 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친구들 뭐 몇 가지 나갔다 이런 거는 진짜 아무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규칙에 의해서 다항식의 표현하는 좌표 평면 위에 좀 나타내려고 한다. 다항식 fx를 이번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면은 좌표 평면에서 a, b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지. 그지? 얘들은 예를 들어 나눴을 때 이제 0,1을 나타낸다 했고 뭐다 각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란 얘기지. 그지? 사각형의 넓이를 해라. a도 봐. a부터 쉬워요. 내가 그랬잖아. 이런 문제들은 뭐다? 복잡해 보이게 만든 문제다. 맞죠? 자, x제곱 플러스 1이 그래. 그럼 얘는 나머지가 몇이야? 바로 보이죠? 는 0 쓰면 되잖아. 생각해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직접 나눈다? 왜? 시간 많아?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맞죠? 되겠어요? 는 0을 쓴 거야. 알겠어요? 그럼 뭐다? 는 0을 쓰게 되면 되니까 b는요? 자, 얘가 그럼 뭐다? 마이너스 1,0이고 b는요?
x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1이다. 는 0으로 보니까 뭘로 보여? 보이죠? c는요 x 세제곱이래. 맞지? 제 양변에 x 곱해봐. 마이너스 x지 이거.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해서 얘들은 뭐다? 0,3이다. 되겠죠? 또 이제 D x 3승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다. 쟤도 뭐다? x 곱해주면 되겠지? x 3승 플러스 x는 0이야. 맞죠? 뭐다? 얘는 x 플러스 3이겠죠? 자, 다 구했네? 끝.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게 우리가 보는 방향성대로 생각해 주시면은 진짜 방향대로 문제들이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쭉 가서 쟤를 해볼까? 259번을 할게요. 자, 259번. 259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먼저 너희들이 접근하려고 해봐. 생각을 해봐요. 한 2,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259번을 보게 되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라고 했어. 지름이 나왔죠. 지름이 나왔을 때는 AB 자체가 지름이니까 너희한테 쓰라는 게 90도를 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에서 여기서 봐봐. AB의 수선의 발을 Q라고 해서 나타냈고 도형의 넓이를 S1, 반원의 넓이 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S2라고 하자. 자, 여기에 대해서 잘랐고, 맞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 여기서 지름이라고 언급했으면 90도를 자르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얘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X는 그래서 A 대 X는 X 대 B다 라고 될 거고, 따라서 X는 루트 AB다. 자,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야 하는 거야. 뒤에 거 안 봤어야지. 저기서 끄어졌고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지름이라고 언급했으면 지름은 원에서의 지름은 저기 각을 잡았을 때 90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랑 마찬가지고, 그 90도랑 여기서 선을 놔뒀을 때의 길이라고 한다면 얘들 둘이 관계식에 대해서 나타낼 거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관련된 식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 전체에서 S1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그럼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게 일단은 얘를 AB 큐브인데 첫 번째 A 빼기 B를 몇 초로 준 거야? 8 루트 3이라고 줬고요. 그 S1 빼기 S2를 2파이라고 줬죠. 이것도 워낙 또 그러면 쉽게 되는 게 뭐냐? 전체 반원에서 얘들 둘이 넓이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반원을. 그럼 전체 반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름이 A 플러스 B의 형태니까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의 파이에, 맞지? 얘들에서 빼기 4분의 A 파이에, 맞죠? 제곱 파이 빼기 4분의 B 제곱 파이가 얘가 S1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에서 지나는 반원이라고 했어요? 원이라고 했어요?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절반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봐. 원넓이니까 얘들은 뭐다? 2배의 S1이 되겠지. 원을 갔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다? 얘들을 또 마찬가지로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B를 하게 되면은 AB 파이가 뭐야?
얘들은 2배의 S2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2배 S1에서 2배 S2를 빼게 되면 몇이다? 4파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하게 되면은 연립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등 도형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가 공수2 내용에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도형 부분을 가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을 목적성을 둘 거라고요. 그 전까지 일단 중등 도형의 완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알겠죠? 틈나는 대로 이제 원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어야 돼. 이번 시험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거고 앞으로는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우선순위 나왔을 때 지름이 나왔을 때 원에서의 지름을 얘기한다면 한 점을 잡았을 때 90도가 된다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요. 알겠죠? 모든 도형들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순위가 등장하는 것들마다 우선순위를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불렀었는데 오늘 제가 뒤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거 충분히 공부하고요. 알겠죠? 숙제는 여기까지는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센 전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64페이지까지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요. 뒤에 있는 C단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64페이지까지고 숙제가 꽤 되죠? 그래서 숙제를 와서 해도 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시부터 7시까지 수학 클리닉에서 수학 조교쌤이 직접 있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번 주부터 오셔도 돼요.